자, MZ세대. 요즘 한국 뉴스에서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MZ세대가 다르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어가지고 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근데 최근에 확실히 감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저는 미국의 대기업에 다니죠. 실리콘밸리의 정상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먹이사슬에 있어서 갑 중에 갑이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누구를 접대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접대받는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컴퓨터 분야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조 하청 업체 선정 때문에 이제 하청을 선정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일본에 출장을 자주 가고, 혹은 일본 회사들이 미국으로 출장을 와서 일단 뭐 제가 다녔던 회사들 다 일본의 소재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본의 하청을 많이 의뢰를 하는 갑이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일본의 그런 접대를 많이 받았죠. 근데 뭐 제가 밥 문화를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건전하게 사는 사람이라서 뭐 접대라고 해봤자 뭐 그냥 저녁 접대 정도 받고 저녁 같이 먹고 뭐 그 정도인데, 사실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에 딱 가면은 제가 일본에 뜬다라고 딱 일본 회사들이 연락을 받으면 일본도 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의전 문화가 뭐 동양 문화죠. 동양 문화고 사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그런 어떤 전형적인 문화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뭐 사무라이 시대 때부터 일본에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이묘들을 접대해주고 뭐 그런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간다고 딱 소식이 뜨면은 일본 회사들 임원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를 태워가지고 이제 회사까지 갑니다. 혹은 어떤 회사들은 뭐 그냥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 로비로 인사를 하러 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녁을 이제 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정말 무슨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일본식 그런 스시집에 딱 갑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막 정말 멋진 그런 일본 전통 그런 스시집에 초대를 하고, 뭐 그런데 가면 이제 뭐 이렇게 기모노 입은 여성들이 이라시아이마세 하면서 이렇게 문 열어주고, 다다미빵 같은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뭐 야쿠자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죠. 뭐 그런데 가서, 그런데 뭐 야쿠자만 가는 게 아니라 기업 접대도 많이 합니다. 뭐 근데 뭐 제가 밤문화 좋아하고 막 그런 어두운 쪽으로 접대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딱 저녁까지만 먹고 뭐 그냥 끝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건전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멋진 그런 다다미빵 같은 데서 이제 접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의 VIP들한테 최고의 스시를 뭐 사시미를 접대를 하는데, 보통 보고회라고 하죠. 그래서 후구 사시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회가 그 최고급 사시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고회, 즉 후구 사시미를 이제 접대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출장 가면 뭐 일주일 내내 후구 사시미만 먹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뭐 하루는 업체 1, 하루는 업체 2, 하루는 업체 3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서 업체 선정하러 다니기 때문에 일본 출장 가면 이제 후구 사시미를 막 그런 고급 그런 스시집에서 접대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본의 접대 문화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음식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있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접대해주는 그런 식사들이 아주 퀄리티가 있어요. 막 그런 뭐 3대째 그 보고회를 만드는 장인의 그런 스시, 고급 스시집에 초청받아서 막 한 끼에
글쎄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그런 데 가서 이제 접대를 많이 받고 해요. 그래서 일본 한번 이렇게 뜨고 오면은 굉장히 그 일본 업체들에 대한 어떤 호감이 생기고 좀 뭐랄까 좀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요즘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 회사의 접대를 좀 받았었거든요. 한국 회사의 뭐 제품을 이제 회사 차원에서 구매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제 한국 회사가 저녁을 이제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국인이고 그쪽도 한국인인데 이제 한국에서 출장 나온 거죠. 근데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이제 그들도 이제 뭐 보통 한국 사람들끼리 접대를 하면은 한국 요리집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에 있어서 접대할 때는 한식보다는 일식이 좀 낫다. 일식이 좀 고급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식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 한국 회사 대기업이 미국에 출장 와서 저를 접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식사를 먹으러 갔었어요. 근데 스시집에 갔었어요. 그래서 뭐 스시를 시켰어요. 근데 충격적인 게 거기 부장님 한 분이랑 한국 회사 부장님 한 분이랑 대리 한 명이랑 이렇게 둘이 왔어요. 저를 접대하러 왔는데 이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가 뭐 제 세대이기 때문에 뭐 가불 관계가 확실히 뭔지 알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접대를 잘 하죠.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그분한테는 별 악감정이 없었는데 그 같이 따라온 대리 딱 봐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즉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인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접대하는 게.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스시를 한 반 정도밖에 못 먹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그 대리분이 이제 좀 일어나시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어디 가야 된다고. 저 약속 있어 이제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저녁을 접죠?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가불관계예요. 가불관계가 뭔지 아시죠? 제가 그 회사의 제품 몇십만 개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갑이었고 그쪽은 을이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 을이었는데 아니 그냥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 회사 다닐 때는 외국 회사 고객들한테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시를 한 반밖에 못 먹었는데 이제 일어나시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야 된다고. 일단 너무 깜짝 놀랐고 그거를 옆에서 그 부장이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대기업 다닐 때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의 고객을 굉장히 잘 모셨거든요. 왜냐면 그게 결국엔 매출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실수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밥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거기 저녁을 접고 나가자고 하는 게 저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하여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어쨌든 저녁을 일단 다 먹지도 못했는데 일단 일어나자고 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무슨 이런 매너가 있나. 이 뭐 가불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비즈니스 매너도 모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급한가 보다 했어요.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이 대리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를 뭐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매너가 아니고 그 밥 먹을 때 그렇게 대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것만 쏙 빼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진짜 그게 뭐랄까 확실히 옛날이랑 다르다. 한국이 옛날이랑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대리분한테 뭐 얘기해봤자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부장님 근데 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르네요.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게 좀 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뭔가 이렇게 조금만 스트레스 받고 조금만 이렇게 부당하다는 대우를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뭐 그러면은 그냥 관둬버린대요. 바로 그냥 관둬버린대요. 아무리 좋은 회사, 아무리 좋은 연봉을 받아도 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는 옛날처럼 막 이렇게 푸시를 못 한대요. 젊은이들한테 고개 깎듯이 모셔라 이렇게 푸시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진짜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갑 중에 갑인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설계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소재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보통 가격이 좀 저렴한 아시아에서 수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을 선택하느냐, 대만을 선택하느냐, 한국을 선택하느냐, 중국을 선택하느냐, 동남아를 선택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전 세계 다른 그런 아시아의 국가들은 이 고객을 대할 때 아직도 깍듯이 대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런 후구 사시미를 이렇게 대접하면서 굉장히 고객을 깍듯이, 그 일본 사람들은 예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의. 일본식 예의로 굉장히 깍듯하게 강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잖아요. 일본에서 접대받으면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도 그렇죠. 대만은 특히 이제 미국의 그 굉장히 접대를 잘하고, 대만도 그래요. 대만도 그렇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격적인 면이 많이 싸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강점이 있어요. 메리트가.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소재를 선택할 때 기술적으로는 솔직히 일본에는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선택해야 되는 건 가격이 저렴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고객 접대를 좀 잘할 때, 그럴 때 선택받는 건데, 이미 대만의 젊은이들은 아직도 되게 약간 올드한 마인드가 있어서 그 전통 사회에 대한 어떤 질서에 순응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불관계나 그런 고객 접대를 굉장히 잘합니다. 대만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경쟁력 있잖아. 굉장히 저렴합니다. 뭔가 선택할 때. 하지만 이제 품질은 이제 좀 퀘스천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한국은 가격 면에서 중국이나 대만이 안 되고, 기술 면에서도 일본이 안 돼요. 근데 애매한데,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런 가불관계에 대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동안 이제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그런 유교적인 상하 관계에 되게 신물이 난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그런 가불관계, 그런 거에 대해 오는 스트레스, 이런 거를 이제 좀 받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조금 이제 사회에서 좀 더 뭔가 요구할 때 굉장히 그거에 대한 반발과 그런 게 되게 심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뭐 한국 젊은이들이 그런 전통 사회에 대한 분노와 그 질서에 이제 순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걸 파괴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알겠어요. 알겠는데, 문제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그런 질서, 그런 거에 대해서 순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이제 갑의 입장인 저는 한국을 선택할 메리트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한국 MZ 세대들은 또 야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야근 안 하는 게 유럽이나 미국처럼 원천 기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야근을 안 하고 기술 집약 쪽으로 가도 되는데, 한국 아직 그럴 만한 기술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노동 집약 쪽으로 가는 게 국가적인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MZ 세대들이. 결국엔 이제 그 결과에 이제 앞으로 한국의 인더스트리가 가는 거는 계속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회의 그런 가불관계가 싫고, 그 한국 사회에서 그 해외 바이어들을 접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싫고, 한국 사회에서 야근을 하는 게 싫다.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에 넘어오셔서 미국에서 직장을 잡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한국 안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본인의 직장을 잃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속했던 조직이나 회사가 경쟁력을 잃고 몰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딱 보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저는. 그래서 한국 대기업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변화하는 문화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걸을 거라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원천 기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원천 기술 없는 입장에서는 살 길은 야근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 노동력으로 좀 서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외 바이어들에게 좀 고객 접대를 잘해주는 거, 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게 한국 대기업이 늘 신물나게 해왔던 액티비티들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순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영상에 악플이 엄청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구독자분 대부분 젊은 세대, 20대, 30대가 많아요. 즉 MZ세대가 대부분 제 구독자이기 때문에 MZ세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엄청 악플이 달렸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일을 있고 나서 한국 사회가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한국 대기업의 접대를 한번 받아보고, 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MZ세대 청년이 저를 접대하는 걸 보고 진짜 그게 몸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진짜 많이 변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진짜 요즘 경쟁력이 없다 라고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접대를 정말 잘하고 바이어들한테 깍듯이 대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심지어 거기다가 야근까지 열심히 해주죠.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미국 고객을 접대를 하냐면, 제가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 4시쯤에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럼 제가 그 업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이메일을 보낸 거죠. 그러면 제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딱 하면 그 일이 다 돼서 와 있어요. 그 얘기는 대만 친구들이 주말에 안 쉬고 뭐 회사 나가든지 그래서 그걸 다 해서 대응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의 MZ세대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거를 잘하는 거예요. 야근 잘하고 주말 근무 잘하고 가불관계에서 의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 그것 때문에 대만이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 시장 속에서. 그리고 한국이 사실 일본을 이겼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인들이 일본을 아시아라고 생각 안 해요. 유럽의 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일본 엔지니어들은 주말 근무, 야근 근무는 하지 말자. 뭐 요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일본 엔지니어들은 실제로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좀 요즘 잘 안 해요. 근데 일본은 그럴 수가 있는 게 일본의 소재 기술,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좀 약간 유러피안 스타일로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일본이 젊은이들이 변해가는 그 시점에 한국의, 그러니까 지금 MZ세대 이전 세대들이 열심히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고 고객 접대 해가지고 그거를 따라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예전 일본 젊은이들이 했던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도 살만한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야근 주말 근무하지 말고 고객한테 너무 의를대지 말자,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건데, 사실 한국은 원천 기술이 없거든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삐를 늦추는 순간 어떻게 되면 대만한테 따라잡히는 거야.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저는 한국이 좀 약간 좀 암담해요. 암담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전통 사회에 대한 질서와 야근, 주말 근무, 고객 접대 이런 게 뭐 싫은 건 알겠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한국은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제 견해예요. 그리고 그거를 싫어하면은 미국으로 넘어와야 맞는 거예요. 한국 안에서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하면은 한국 전체 사회가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제가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본 현실이고 제가 본 그 견해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 얘기하면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릴 것 같네요. 왜냐면 예전에도 이런 얘기 했다가 악플 엄청 달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뭐 듣기 좋아하는 국뽕 채널 아니잖아요. 실제로 본 것들을 얘기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경쟁력을 심하게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네요.